지난 주말 오늘까지 뭐 세상을 지금 깜짝 벌쩍 뒤집어 놓은 거죠. 7월 4일 퍼레이드에다가 총질을 했던, 작년 크리스마스 때에는 크리스마스 행렬에다가 총질을 해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는 이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다가 이게 뭐 심각합니다. 6명이 사망하고 최소 30명 이상 부상당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고요. 이 총격범은 총격 사건은 아침 10시가 좀 넘어서 10시 15분경에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총격범을 잡은 것은 저녁 6시 반쯤 돼서야 총격범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망을 친 거죠. 옥상에서 총을 쐈는데 그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기관총이 놓여져 있었고, 자동소총이, 뭐 기관총이라고 말하기엔 좀 거시기 하지만 자동소총이 놓여져 있었고요. 그 자동화소총이라는 것은 거의 뭐 군인들이나 쓸 만한 그런 무기인데, 그걸 일반인이 일단은 썼다라는 것도 문제이고, 그 자동화 소총이 그 무기를 놓고 도망을 쳤다는 것이죠. 경찰에서 이제 CCTV 추적해가지고 차량 수배를 했었고요. 차량 수배한 결과를 공지하면서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라고 당부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하루 종일 수색 작전과 결국에는 용의자를 지정을 해서 추격전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추격전 끝에 범인이 검거가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사람이 이제 막 21살밖에 되지 않은 범인이라고 하고요. 어제 보도가 나갈 때에는 22세다라고 보도가 나갔었는데, 근데 막상 이제 경찰이 체포하고 신원 확인 절차를 밟아본 결과는 확인해 보니까 21살이다라고 되어져 있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체포될 때 모습은 이런 상황으로 이제 체포가 됐고요. 경찰들하고 추격전을 벌이던 끝에 결국에는 차에서 내려서 경찰들이 제압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찍혔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문신들이 본인의 어떤 그 정신적인 성향, 취향 이런 것들하고 다 이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문신이라는 게 다 본인이 선호하는 거라든가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계가 다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고요. 21살의 나이에 키가 5피트 11인치라고 하는데 몸무게가 120파운드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마른 거죠. 삐쩍 마른 거죠. 알고 보았더니 래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Awake the Rapper라는 계정으로 이 소셜 미디어에서 각종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을 올리면서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인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들었던 뮤직비디오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 자극적이거라든가 혹은 무슨 폭력적인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묘사가 되었던 것으로, 결국에는 그런 장면들이 담겨진 이 음악 뮤직비디오들을 많이 올려놨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었다라는 본인의 용의자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지금 반증하는, 내비쳐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백인 맞습니다. 그 가족들의 인터뷰들이 CNN 통해서 여러 명이라고 해도 삼촌하고 아버지의 인터뷰들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요. 다 백인이고요. 예. 머리 색깔도 다 의미가 있다라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다라고 하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낸시 로터링 하일랜드 파크의 시장이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크리모가 사용했던 무기들이 전부 다 합법적으로 구입한 무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이제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보통 지금 댓글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지만은 백인이 총기 난사의 주범이다. 이렇게 지목이 되면 대부분 여론몰이를 어느 쪽으로 해가냐면은 백인 우월주의자 쪽으로 여론몰이를 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 백인 우월주의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극우파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전혀 반대 안티파인 것이 나중에 안티파일 것이다라는 아주 강한 의혹이 드는 그런 증거 사진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사용된 총기가 지금 일리노이 주에서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현장에 놓고 옥상에다 놓고 도망간 자동화 소총 말고도 본인이 도망 다닐 때에도 경찰에 잡히는 순간에도 이제 가지고 있었던 소총 한 자루가 더 있었고요. 그리고 집을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집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무기류들이 발견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뭔가 좀 미리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강한 의혹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아버지, 이 크리모의 아버지는 2019년도에 시장 선거에 출마한 적도 있는 지역 유지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델리 샵을 운영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파클랜드, 그러니까 이 하일랜드 파크라는 도시 자체가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이런 작은 규모의 도시라고 하는데, 근데 상당히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백인들이 좀 더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점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더더군다나 독립기념일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게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기념하는 행사가 미국 특유의 팬데믹에 의해 파괴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미국 특유의 전염병에 의해서 파괴된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년에 단 한 번 7월 4일을 기념하지만 반면에 대량 총격은 매주, 프리츠커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보도가 됐었죠. Every week, yes, every week 하고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그렇다, 매주 미국의 전통이 되었다. 총격 사건이 미국의 전통이 되었다라고 주지사가 떠들어대는 이런 한심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일리노이 주지사가 한 이야기이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영부인 질 바이든이 이번 독립기념일에 또다시 미국 사회에 슬픔을 안겨준 분별 없는 총기 폭력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카멀라 해리스가 오늘 시카고를 방문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시카고를 방문했는지,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미처 확인을 다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시카고를 방문한다라는 일정은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총격 사건 나고 결정한 게 아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리 발표가 됐던 내용입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카고로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건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여간 카멀라 해리스가 화요일 날 시카고에 갈 거다라고 지난 금요일 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제 총격 사건이 시카고 인근의 하일랜드 파크에서 벌어졌다.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가 그럼 거기에 가가지고 이 총격 사건과 관련한 어떤 모종의 만남, 뭐 희생자를 위로하는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졌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보도에서 확인하지는 못했다. 뭐 해리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시카고 선타임즈에 따르면은 어제 이 일이 벌어지기 전 주말에, 그러니까 금, 토, 일 주말 기간 동안에 이미 시카고 곳곳에서 총격 사건들이 주말마다 시카고에서는 총싸움이 벌어집니다. 주말마다. 물론 시카고 다운타운 쪽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 시카고 외곽 지역은 대체로 보면은 메트로 해가지고 도시 다운타운 주요 지역에서는 주말에 항상 이런 그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항상 생기죠. 그런데 이 외곽 지역들은 보통은 이제 평화롭고 조용한 가족 중심의 커뮤니티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외곽 지역들인데, 근데 이 도심 안에서, 시카고 도심 안에서 총격 사건이 뭐 다른 주말처럼 마찬가지로 이번 주말에도 많이 벌어졌다. 그래서 8명이 사망을 하고요, 71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온다는 게 참 애매하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브라이트바트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일리노이주는 총기 규제에 굉장히 강력한 주라는 거죠. 전국을 랭킹을 매겼을 때 일리노이주가 6번째 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총기 규제법이 아주 강한 주로. 그런 총기 규제가 강한 주에서 이런 총격 사건이 그러니까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 이 사람이 구입한 총기들이 전부 다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총기가 구입이 됐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게 브라이트바트에서 나온 뉴스였고요. 거기에 보면은 일리노이주에서는 붉은 깃발법, 총기 구매 대기 기간,
총기 소유자 면허, 가정폭력 총기법, 공개 운송 규정 등 기타 많은 총기 통제가 있는 주다. 그러니까 총을 감추고 다닐 수 없게 돼 있고요. 공개하고 다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을 한두 개 어긴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크리모라는 용의자가. 그리고 지금 이제 가정폭력 정력이 있는 사람도 총기를 휴대할 수가 없고 붉은 깃발법도 있기 때문에 이 크리모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제가 지금 총 가지고 무슨 사건을 칠 것 같다, 사고를 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법원에 요청해가지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총을 압수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법들이 다 이미 갖춰진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누누이 저희가 총기 사건 벌어질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총기 규제, 총을 사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초점을 백날 맞춰봤자 총기 난사 사건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망가지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하고 주변에서 보살펴주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또 한 번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건이 발생한 하일랜드 파크 지역에서는 경찰관 외에는 일반인들은 총을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총을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 이런 문제로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을 접근하면은 매우 곤란하다. 총기 규제로 접근해봐야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일리노이 주도 그렇고요. 이 하일랜드 파크가 속해 있는 카운티도 그렇고 하일랜드 파크는 뭐 마찬가지고 굉장히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